민주주의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해? 공산주의. 공산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네, 요즘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다라고 하면은 아유 뭣도 모르는 것들아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디서 막 주워 들어가가지고 민주주의는 정치적 개념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두 개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민주주의의 반대를 그냥 독재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난 여기 한 번 더 꺾지.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가 아니에요. 왜냐? 민주주의가 독재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 민주주의가 독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와 진짜? 민주주의가 뭐야? 다수가 투표를 해서 다수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다수가 원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고 이러는 게 민주주의잖아. 그럼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거란 말이야.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야.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게 민주주의인 거야. 다수가 독재하든 소수가 독재하든 독재인 건 똑같아.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곧 투표라고 생각을 하지. 내 나라 대통령, 내 나라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하는 거야. 사실 내 손으로 뽑았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뭐 내 손으로 문재인을 안 뽑고 윤석열을 안 뽑은 사람도 있거든. 그치. 그 사람들은 그럼 나라의 주인이 못 되는 건가? 진짜로 투표가 곧 민주주의고 국민 주권이라면은 국민 투표로 독일을 지배하게 된 나치 체제는 진짜로 민주주의의 걸작품이지. 이론상 현행 민주주의는 99명의 사람이 한 명의 빨간 머리를 가지고 빨간 머리 보기 싫어. 저 사람 죽이자.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는 거야. 국민이 뽑은 문재인이 내 손에 강제로 주사기를 꽂았고 국민이 뽑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때렸어. 성남 시민이 뽑은 이재명이 8년 동안 성남 시민 25명인지 뭐 66명인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어. 현행 민주주의는 그 모든 걸 막을 길이 없어. 민주주의는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자체적 능력이 아예 없어. 왜냐하면 다수가 뽑았다 하면, 다수가 좋다 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주인을 뽑을 권리를 가진 노예들에 불과한 거야. 개인의 자유는 지고선이 아니고 현재 모든 한국인은 정부의 도구,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거기에 강제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인 거야. 정부가 자기들의 신성한 임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경제력 남용 방지, 자연자원 보호, 국토의 균형 발전, 토지 소유권 제한, 경자 유전, 농어업 보호,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보호, 대외 무역 거래 조정, 과학 기술 발전, 국가 표준 육성, 환경권 보장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안 국민의 자유가 계속 걸레짝이 되고 있는 거야. 사유재산권이 아작이 나고 있는 거야. 정작 그들 중에는 여기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가득일 거야. 주인이 아닌 거야. 빼앗기는 거야. 그치. 정부가 니들이 빼앗기는 게 맞다 하면은 빼앗기는 거야. 뭐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을 가지고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반민주 시민이다 이렇게 매도를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정작 매도당에 마땅한 사람들은 투표를 한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당선시킨 사람마다 올타임 레전드를 찍었잖아. 무능하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잖아. 국민의힘 정권이 실패하면 다음에는 민주당 후보 찍을 거야? 민주당 정권이 실패하고 나면 다음에는 국민의힘 한 번 더 밀어볼 거야? 이 무한의 굴레에 갇혀가지고 니모를 찾아서의 도리마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라를 망칠 거야?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이준석 같은 제3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야. 요즘 개헌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헌법을 바꿔서 뭐 4년 중임제를 해야 된다,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 어차피 누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 다스리든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 그들 역시 권력의 맛에 취하면 부패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어. 누군가 다스린다 라는 명제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거는 누군가가 아니라 다스린다인 거야. 왜 누군가 또는 무언가는 우리를 반드시 다스려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정부주의자나 뭐 히피로 몰릴 텐데 그러기 전에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다스린다라는 게 뭘까? 내 삶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게 진정한 국민주권이고 자유인의 신조 아니겠어? 그럼 정부는 왜 필요해? 그러니까. 정부가 뭐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거. 공권력이 우리를 범죄자나 뭐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시초이자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열었던 미국 건국의 이념이었어. 그 전에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있는 거야. 관계가 역전된 거야. 들어본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의 건국 혁명가들은 정부가 그 이상, 개인들을 보호해주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하는 거를 폭력이자 불의로 간주했어. 만약 정부가 그 이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거. 그게 시민들의 권리이자 심지어 의무라고까지 얘기해.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정부가 세금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자꾸만 자신들의 권리를 확장시켜 나갈 거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축소시켜 나갈 거다. 라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모든 게 그들의 해안대로 됐지. 미국이고 유럽이고 할 거 없이 국민의 자유 보호로 시작했던 정부들이 국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시작한 거야.
복리 증진. 듣기에는 좋지. 근데 복리 증진이 뭐야? 너희 미개한 대중을 위해서 내가 우리 엘리트 정부가 모든 기준을 정해줄게. 너희의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활동은 이 기준과 이 지침에만 따르면 돼.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를 내세워서 개인의 모든 창의성과 창발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데 쓰겠답시고 개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야. 세금으로 안 뜯겼으면 개개인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곳, 더 필요한 것, 혁신이 시작될 만한 곳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될 재원들이 낭비가 되는 거야. 세금을 또 너무 많이 거두면 안 되니까 중앙은행에서 또 돈을 뽑아. 그 돈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해. 물가 계속 오르지. 사회에 돈은 계속 뿌려지는데 우리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 거야. 정부가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는 우리에게서 뭔가를 많이 뺏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지. 개밥처럼 얻어먹는 정부의 시혜가 필요한 게 아닌 거야. 나는 권력이 왜 부패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빠가 방금 말했을 때 정부가 점점 커지면서 자신의 기준을 개인들의 인생에 약간 투여한다? 그렇게 된다 했잖아? 그 힘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뭔가 그런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 때 그 유혹이 진짜 있겠구나. 그래서 부패하는 거구나. 얼마나 기분 좋겠어.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블의 빌런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있어. 그치. 자기만 어떤 정의로운 어떤 기준을 품고 있어. 근데 그 빌런들은 그 기준을 되게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세상에 적용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타노스가 그렇지. 근데 그에 반해 히어로들은 뭐야? 그 기준이 옳고 그른지 난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따지지 않고 그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강제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빌런들과 맞서는 거지. 근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딱 그 마블의 빌런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자기들이 아무리 정의롭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면 뭐해? 우리는 독재자들의 가치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로 예를 들어볼게.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대. 이게 사회 정의고 박애 정신이래. 근데 지금 그 박애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뭐야? 강제적인 세금이지. 강제적인 박애가 박애일 수가 있나? 루이스라는 친구가 가난해가지고 셰퍼라는 친구가 그 루이스를 돕고 싶어. 근데 자기 돈으로 루이스를 돕는 게 아니라 체스터턴의 돈을 뺏어서 루이스를 도와. 이게 박애야? 만약에 그런 게 박애라면 뺏을 때 얼마만큼 뺏는 게 박애야? 체스터턴과 가난한 루이스의 재산을 완전히 똑같게 만드는 게 박애야?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의 비율을 남겨두는 게 박애야? 이런 걸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하냐 이거야. 정부는 이런 걸 정할 방법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야. 박애나 정의를 포함한 모든 훌륭한 가치들은 개인의 자발적인 마음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거야. 강제로 되는 게 아니야. 맞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한단 말이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 이제 그만둬. 그리고 자기 힘으로 구제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의 신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찌질하고 쪼다 같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정부에게 때를 쓴다. 저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냐고. 고쳐야 돼.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신념은 그냥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신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공감. 그럴 시간에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정부가 진짜 객관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야. 결국은 다스림이 없어져야 돼. 내 삶의 운명과 모든 조건은 내가 정하는 거. 그게 진정한 국민주권이야. 누군가가 꼭 우리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 그 노예 근성에서.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시작인 거야.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만고에 도움이 안 돼. 왜? 걔들은 남의 돈을 쓰는 사람이야. 정부가 뭔가를 한다? 우리 돈을 뺏어서 하는 사람들인 거야. 심지어 민간 기업과 다르게 정부는 경쟁도 안 해. 독점이야. 독점은 뭐야? 곧 가격 상승과 부패야. 무조건 필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세금도 오르는 마당에 정부의 공공요금도 계속 오르잖아.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부정 걸린 거 한번 봐봐. 그 부패범들을 물갈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정부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이상, 시스템이 그대로인 이상 결국은 부패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될 거야.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말 거야. 삼권 분립,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소리지. 무조건 서로 야한만 하는 거야. 카르텔만 만드는 거야. 너무 충격적인데? 나 앞으로 세금 내기가 싫어졌어요. 병아리 화났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독점 정부의 횡포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무조건 자유를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정부부터 찾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는 그 말 본새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비효율이고 강탈이라는 사실을 뇌에 파놓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를 외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저 못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거야. 우리의 자유를 챙기는 사람. 그치. 자기가 아니라 자유를 믿는 사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범죄자를 처벌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하지만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 애국 시민으로 만드는 것, 우리를 평준화시키는 것,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완벽한 세상은 없어. 문제는 항상 생겨.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블랙 위도우가 한 명대사가 있어. 그래, 세상이 어지러워졌지. 그리고 우리 책임도 있어. 하지만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역시 우리다. 그것도 우리다. 그치, 그것도 우리다. 늘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과 위대한 개인들이 해결하는 거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여전히 세상에는 자유만으로는 안 된다고 믿는 국가주의자들이 많지. 심지어는 국가가 모든 걸 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회주의자들도 아직까지 있어. 그치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많은 영웅들이 왜 자유가 더 좋고 훌륭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증명해왔어. 그들은 오랫동안 자유주의자라고 불려왔지. 물론 미국의 좌파들에게 뭐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뺏겨가지고 지금은 자유지상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자유주의는 왜 국가의 복지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왜 국가의 규제가 역효과만 내는지, 왜 대공황이나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인지, 어떻게 하면 정부의 권리를 빼앗아서 민간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듣는 일만 남았어. 한국인들은 당장 보이지 않는 마음,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이 세 책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돼. 그러면은 계엄이니 탄핵이니가 하나도 안 중요하게 보일 거야, 진짜로. 정부를 등에 업고 다른 사람의 부를 강탈해서 누리는 도둑의 삶을 이제 그만두고 자유로운 책임 있는 개인들의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투표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인 거야. 맞아.